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그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고려시대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1170년에 있었던 바로 무신정변이 되는 겁니다. 이때 왕은 이제 의종이에요. 이때 왕은 이제 의종인데 무신정변이 1170년 일어나게 되면서 이 무신정변 이제 이 이의방과 정중부가 중심. 아까 정중부 이게 수염 불태워 열받고 있다 그랬잖아. 결국 이 이의방과 이 정중부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왔던 구호가 뭐냐면 이 문관의 모자를 쓰고 있으면 누구나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정말 그 쥐고 있었던 권력의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당시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던 도병마사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문신들은 결국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이 무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벌시대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역사의 한 장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작이 1170년 고려 후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이의방과 정중부가 중심이 되었는데, 자, 생각해보면 이제부터는 이제 문관들이 아니라 무신들이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그 무신들이 회의기구, 이제까지 문신들의 회의기구는 도병마사였어. 제추회의라고도 했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신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회의기구는 운영이 되지 않지. 이제까지 유명무실했던, 문신시대에 유명무실했던 무신들의 회의기구. 뭐가 있다 그랬지, 얘가? 도병마사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중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젠 그 중방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군인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군인들도 어떤 비전이라는 건 없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려면 여러분들 칼과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속성을 이끌려면 다음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비전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끼리 권력 투쟁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계속해서 이 이의민 같은 경우에는 또 천민 출신이에요. 예, 천민 출신이 또 이렇게 힘이 장사라고 합니다. 힘이 장사 그 과정 속에서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런 혼란 속에서 그래도 정리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최충헌이라는 인물.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오면서 나름 조금은 좀 정리가 됩니다. 이 최충헌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이것도 시무책이죠. 시무책 한 10여 조를 올립니다. 이거 봉사 10조라고 하는데 10조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무신 시대를 안정화시킬 것인가를 건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최충헌의 아들 최후로 연결되는 요 시대가 상당히 그래도 무신 정권 때 좀 안정화된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 최충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방 말고 자신의 그 권력을 더욱더 강고히 하기 위해서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뭐 정치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겠죠. 잘 만들기 위한 도감은 임시기구라고 그랬어요. 교정도감. 그래서 별감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교정도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요, 최후 때가 오면요,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사권을 이곳에서 모두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이제 문신들은 지금 다 제거가 됐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문신들을 좀 우대하려는 이런 모습들. 선은 뭐냐면 뭐 책 읽는 방이겠죠. 책 읽는 사람들 누구야? 문신들이겠지, 뭐 서방. 정치하는 방이겠죠. 뭐 여기서 이제 인사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권력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건 정치의 어떤 행정 조직이고요.
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칼로 흥한 자들은요 늘 칼이 두려워. 그러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 조직들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병 조직이 바로 도방이라는 겁니다. 도방. 근데 도방이라는 게 이제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최씨 무신 정권이 나오면서 만들어져요. 다시 만들어졌다가 심지어 최후 같은 경우에는요 야별초라는 걸 만듭니다. 요 야별초가 그러니까 밤에 순찰하면서 치안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사병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야별초가 이제 나중에 삼별초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삼별초.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이 무신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무신정변기에는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여전히 안정화된 모습이 아니잖아, 그지? 이런 과정 속에서 기층민들도 들고 있는. 왜냐면 뭐야? 유민? 초민 출신인데 이게 지금 권력을 장악한 거야? 뭐야? 무신들이 지금 어쨌건 권력을 장악한 이 문신들을 친 거야? 이거 하극상 아니야? 이거 쿠데타잖아. 그래? 그럼 우리도? 라고 하면서 기층민들 역시 저항의 대열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무신정권에 정말 기층민들의 저항이 많았어요. 자, 어떤 저항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기층민뿐만 아니라 일단 문신들이 지금 무신정권에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그 문신들 역시 저항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보당이란 인물이에요. 김보당. 그 다음에 조위총이란 인물들. 다 문벌들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인데, 김보당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동계였습니다. 동계. 여러분들 오도 양계, 북계와 동계 아시죠? 그 동계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조위총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었냐면 서경이에요. 서경에서 또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김보당, 조위총 다 개경파들이에요. 개경파들. 근데 이제 근무지에서 들고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 김보당과 조위총의 난. 여기 지배층의 어떤 저항들. 그러니까 이 문신들의 어떤 저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층민들의 저항은 뭐가 있냐면요.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 소. 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속군, 속현, 향, 부곡, 소가 있다 그랬죠. 향, 부곡, 소는 어떤 곳이냐면 특수행정구역이에요. 향과 부곡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고요. 소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특수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예. 이 곳 중에서 공주에 있는 명학소라는 곳이 있었나 봐. 이 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공주 기억해 두세요. 공주라고 하면은 사비백제 그 이전에 웅진백제 바로 공주 백제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주 명학소 일어나기도 했고 이렇게 소에서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학농민 운동 때 우금치 전쟁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벌어졌던 역사 사실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경상도예요. 경상도 쪽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순서로 본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만적의 난. 만적의 난. 요건 이제 정말 이 개경에서 일어난 건데요. 개경에서 만적이라고 하는 인물.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어느 시점은 언제냐면 최충원 때. 최충원 때 지금 만적의 난이 일어난 것인데, 이때 이제 만적의 무리들이 외쳤던 그 말이 뭐였냐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는 거였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그래서 신분해방을 외쳤던 그런 인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신정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문벌 시대가 끝나고 고려 후기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신 체제가 도래했습니다.